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2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 확률 함수와 다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하면 2주차 1차시 수업은 우리가 스털링 근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n이 매우 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함수는 이렇게 스털링 근사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중도 함수의 스털링 근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중도 함수를 스털링 근사를 취해주면 이렇게 가우시안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중도 함수를 2의 n승으로 나눠주면, 이게 사실은 전체 우리가 양자 상태로 보면 전체 미시 상태의 수로 나눠주면, 다중도 함수를 전체 미시 상태의 수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확률의 개념인데, 그때 이제 확률 함수 또는 확률 분포 함수를 PS, PNS 혹은 PS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다중도 함수 나누기 2의 n승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오늘 2주차 2차시 수업은 확률 함수와 다중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수업 내용 학습 목표는 확률 분포 함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함수를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 상태의 다중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털링 근사법을 잠깐 훑고 지나가면, 우리가 다중도 함수의 이그젝트 솔루션은 n이 매우 클 때 우리가 스털링 근사를 취해주면 다중도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s 제곱 나누기 n,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고, 이 스털링 근사로 얻은 다중도 함수를 s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2의 n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사실 2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중도 함수를 다 더해주면, 이 다중도 함수를 모든 s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이 경우는 이제 더해주는 개념이고, 이거는 적분의 개념인데, 다 더해주게 되면 그게 2의 n승이 됩니다. 그게 2의 n승, 다중도 함수를 다 더해주면 우리가 총 미시 상태의 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다중도 함수를 스털링 근사로 썼을 때의 규격화는 2의 n승이 되고, 우리가 이제 1차원 멋대로 걷기 모형에서 확률 함수에서 이 앞에 있는 이항계수가 바로 이제 다중도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멋대로 걷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걸을 확률 P도 2분의 1, 왼쪽으로 걸을 확률 Q도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확률 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이 다중도 함수 곱하기 2분의 1의 n승, 혹은 다중도 함수를 2의 n승으로 나눠준 것이 확률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데 그걸 2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확률 함수는 파이 n의 n분의 2분의 1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s 제곱 나누기 n. 그래서 이 놈을 모든 s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게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했는데, 이렇게 얻은 확률 분포 함수 PNS에 대해서, PNS의 규격화 조건은 요 놈을 모든 S에 대해서 다 적분, 모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1이 된다는 게 이제 규격화. 확률은 항상 규격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확률 함수를 얻게 되면 임의의 S의 함수의 평균값을 계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확률 함수에다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를 곱해서 그놈을 모든 S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게 평균값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FS의 평균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1차원 멋대로 걷기 모형에서 오른쪽으로 걷는 스텝 n 플러스하고 왼쪽으로 걷는 스텝 n-의 두 스텝의 차이를 ES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ES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주면 그 표준 편차는
ES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나누기 ES의 기대값에 대한 제곱근을 취해주면 그게 요 ES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그러면 요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ES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주면 이게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ES에 대한 평균값은 ES 곱하기 확률 함수를 모든 S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확률 함수는 S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우함수가 되죠. 이놈은 우함수가 됩니다. 반면에 이 S라고 하는 거는 S가 기함수가 되는 거죠. S가 플러스면 플러스 값을 갖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갖고, 그래서 얘는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를 곱해주면 전체적으로 이 함수는 기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되고 art 펑션이 되고, 그 art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의 기대값을 계산해주면 그건 0이 된다는 사실을 직접 계산을 안 하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S 제곱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라. ES 제곱에 대한 평균값은 ES 제곱 곱하기 확률 함수를 모든 S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놈은 이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우함수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 이제 지금 PNS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요 놈은 4 곱하기, 그 다음에 요 PNS, 요는 2S 제곱에서 2의 제곱은 바깥으로 빼줬고, 4로 빼줬고, 그 다음에 요 코에피션트 파이 n분의, 루트 파이 n분의 2도 바깥으로 빼줬고, 그래서 적분을 해줘야 될 거는 S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S제곱 나누기 n. 요 놈을 이제 S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요 이제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요 놈을 살짝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요 놈을 제 전략은 요 exponential 2S제곱 나누기 n을 exponential 마이너스 t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요 놈 exponential 마이너스 t제곱 꼴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t라고 하는 놈을 S 곱하기 루트 n분의 1을 t라고 제가 치환을 했고, 그러게 되면 제가 그럼 이제 ds는 어떻게 변하죠? ds는 루트 2분의 n에 dt, 이제 요렇게, 이건 이제 적분 변수를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얘는 4 곱하기 루트 파이 n분의 2, 그 다음에 s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s라고 하는 거는 t 곱하기 루트 2분의 n이니까 s제곱을 해주면 뭐 그러니까 얘는 t제곱에 2분의 n이 튀어나올 테고, 여기도 또 루트 2분의 n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n이 여기 있고, 루트 2분의 n의 제곱이 또 여기 있고, 그래서 루트 2분의 n의 세제곱이 튀어나오는 거는 요 s제곱 ds를 통해서 요 루트 2분의 n의 세제곱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놈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 코에피션트는 바깥으로 다 튀어나왔으니까 t의 s제곱에 해당되는 게 이제 t제곱이 여기 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놈의 전략은 t제곱으로 만드는 거였으니까 t제곱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ds 자리에 여기 dt가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적분을 제가 좀 심플하게 좀 만들었어요. 이 함수는 t제곱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제곱 dt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 이게 감마 펑션입니다. 우리 감마 펑션은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시간에서도 좀 배웠고 수리물리 할 때도 좀 배웠을 텐데, 감마의 n은 n 팩토리얼에 대한 함수잖아요. 내가 이제 이놈은 이제 감마 n은 2 곱하기 적분 범위가 2 곱하기 t의 2의 n승 빼기 1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제곱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감마 펑션의 정의입니다. 이 감마 펑션의 정의인데, 감마 n이라고 하는 거는 감마의 n 플러스 1은
n 감마 n 이건 이제 감마 펑션의 데피니션이고 감마 n 플러스 1은 n 감마 n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요 놈은 이제 감마의 2분의 1승 감마의 2분의 1승은 루트 파이 감마의 2분의 1승은 이제 루트 파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은 제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t제곱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제곱이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고 요 놈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2를 곱해준 거니까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 개념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감마의 n만, 스몰 n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요 en-1, 요 스몰 en-1이 2가 되면 되니까 얘는 n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4 곱하기 루트 파이 n 곱하기 2분의 n의 2분의 3승에 요 놈은 이제 감마의 2분의 3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마의 2분의 3은 2분의 1 더하기 1이 2분의 3이죠? 2분의 1 더하기 1이 2분의 3이니까 감마의 2분의 3은 2분의 1 감마 2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감마 2분의 1 요 식을 이용을 해주면 감마의 2분의 3이 2분의 1에 감마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 감마의 2분의 1이 루트 파이가 되니까 요 감마 2분의 1하고 이렇게 파이분의 1에 루트 파이분의 1하고 이제 캔슬이 되겠네요. 캔슬이 되고 제가 여기서는 넘어갈 때 그 루트 2분의 1을 이쪽에다 곱해줘서 요 식이 나왔나 보네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그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이제 2분의 n의 1승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 요쪽하고 합쳐져서 여기 n분의 2하고 캔슬되고 이게 파이분의 1이 된 거는 이해하시겠죠? 4 곱하기 루트 파이 곱하기 2분의 n에 요 놈은 2분의 1에 감마 2분의 1 그래서 얘가 루트 파이하고 루트 파이분의 1은 캔슬되고 4하고 여기 4 캔슬되고 남는 건 뭐가 되나요? n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n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주면 이 표준 편차 값은 그냥 루트 n이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률 함수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ES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확률 함수의 규격화 조건이고 제가 이 2S라고 하는 놈을 제가 이 2S라고 하는 놈을 R이라는 걸로 제가 치환을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R은 이제 2S 대신에 제가 이제 R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R을 2S라고 이제 두면 우리가 DS는 2분의 1 DR 혹은 DR은 2 곱하기 DS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PNS는 S의 함수를 R의 함수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S 자리에 2분의 R을 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2분의 R을 대입을 해주면 요 놈이 지수함수는 여기 제가 2를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이게 2S의 제곱 나누기 2N 2S의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게 뭐죠? 2 곱하기 N이 N자리에 제가 시그마 제곱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R제곱 나누기 2 times 표준 편차의 제곱 혹은 분산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자리에 시그마 제곱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2의 2분의 1승.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이제 2S를 R로 치환을 해주면 이제 확률 함수는 완전히 R과 표준 편차 혹은 분산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이제 규격화 조건이 이 확률 함수를 S로 나타냈을 때의 규격화 조건이 1이었는데 그놈을 제가 2S를 R로 치환을 하다 보니까 이 규격화 조건도 살짝 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PSDS는 우리가 이제 PSDS는 PR에 DS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2분의 1의 DR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DR이 들어가고 그놈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R로 확률 함수를 S 대신에 2S를 R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이 확률 함수가 2분의 1을 곱해야지만 이렇게 1이 됩니다. 적분을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다시 규격화를 시켜줘야 돼서 요 놈을 규격화된 정규 분포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PR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게 이제 규격화된 분포 함수, 확률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PR하고 이 PR은 사실 좀 제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아래 첨자를 쓸까 말까 하다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규격화된 확률 함수. 그래서 규격화된 확률 함수는 요 놈의 2분의 1을 곱해준 놈. 그래서 2분의 1에 뭐 루트 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제곱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주면 제가 2분의 1을 좀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얘는 이제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제곱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해주면 그때 비로소 요 확률 함수는 규격화 조건이 요 PR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1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가 규격화된 정규 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통계를 할 때 정규 분포 함수를 얘기해주면 표준 편차 혹은 분산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주면 요러한 정규 분포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면 표준 편차는 2s 자리, 루트 2s 자리에 이제 r 제곱의 기대값 빼기 r의 기대값의 제곱이 되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 함수는 r에 대해서 우함수기 때문에 r에 대한 평균값은 0이 돼서 요놈은 r에 대한 평균값은 해보나 마나 0이 돼가지고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r 제곱의 기대값과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규 분포 함수, 이걸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함수, 규격화된 정규 분포 함수고, 여기 이제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을 그냥 제가 루트 바깥으로 시그마 곱하기 루트 2파이로 바꿔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그게 1이 되는 게 정규 분포 함수의 규격화 조건이고, 시그마는 이제 요 놈은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고, 시그마는 루트 r 제곱에 루트 r 제곱의 기대값의 제곱근하고 같다는 것도 지금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정규 분포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제가 요 매스메티카라는 도구를 써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매스메티카를 써가지고 시그마가 0.5인 경우는 이제 파란색의 그 함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1일 때 그려보면 이게 조금 더 표준 편차가 좀 커지면 이게 점점 브로드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오렌지색의 그래프가 시그마가 1일 때 정규 분포 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면적, 이 아랫부분의 면적, 정규 분포 함수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1이 된다는 게 이제 규격화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놈을 시그마, 그냥 예를 들면 시그마가 1인 경우, 요 정규 분포 함수를 마이너스 시그마에서부터 시그마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뭐죠? 시그마가 1인 경우는 여기 1까지,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면적,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만 적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그 면적만 1시그마 구간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1이 아니고 0.68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놈을 2시그마, 그럼 2시그마는 요 시그마가 1인 경우는 얼마가 된 거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 플러스 2까지 적분을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적분값이
여전히 이제 1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95%, 그 95%까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 1보다는 살짝 작지만 0.95까지의 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그마가 0.5가 되던, 시그마가 1이 되던, 뭐 시그마가 2가 되던, 시그마가 0.1이 되던, 요 지금 표준 편차 1 시그마 레벨에서 적분을 해주면 0.68이 나오고, 2 시그마 레벨에서 적분을 해주면 0.95가 되고, 3 시그마, 예를 들면 시그마가 예를 들어 3 시그마까지 해주면 적분을, 시그마가 1인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 그럼 거의 그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 시그마 레벨에서 정규 분포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0.997, 거의 1에 근접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면적을 다 포함하고 있다. 보통 이거는 이제 물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입자 물리하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3 시그마, 3 시그마 레벨에서 3 시그마 레벨에서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정말 새로운 입자로 새로운 입자일 확률이 99.7%. 근데 그걸 1 시그마 레벨에서 입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아직도 여전히 1하고는 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조금 미심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뭐 1 시그마 레벨, 2 시그마 레벨, 3 시그마 레벨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선생님이 되거나 어디 가서 저기 성적을 날 때, 성적 분포를 할 때 이게 예쁜 가우시안 분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중간 값을 제가 이제 성적이 50%인 학생이라고 하면, 성적이 50%인 학생을 대상으로 1 시그마 레벨까지 이렇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레벨에서 보면, 1 시그마 레벨에서 보면 이게 0.68이잖아요. 0.68을 반으로 나눠주면 0.34. 그래서 이 중간 값에서 34% 위쪽, 1 시그마 레벨은 34% 위쪽까지, 84점 정도까지가 최상이고, 그 다음에 50에서 34를 뺀, 이게 한 16이 되나요? 16이, 50 빼기 34 하면 16이죠? 16에서부터 지금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안에 있는 성적이 1 시그마 레벨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표준 편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분포 함수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중도 함수를 이제는 퀀텀 스테이트, 양자 상태로에 가서, 양자 상태의 다중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오늘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양자 상태의 다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계역학적인 엔트로피는 우리 다중도 함수의 로그 값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다중도라고 하는 거는 퀀텀 스테이트, 그러니까 다중도는 영어로 이제 멀티플리시티 혹은 다중도 혹은 축퇴도, 양자역학에서 이걸 축퇴도 해서 디제너러시 뭐 이런 게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다중도의 개념은, 양자 상태의 다중도의 개념은 같은 열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수, 같은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의 수, 미시 상태의 수를 우리가 이제 그 다중도다, 양자 상태의 다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 배운 가장 심플한 게 1차원 무한우물에 갇힌 질량 M인 입자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시오. 무한우물에 갇힌 질량 M인 입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에너지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요 에너지 고유 함수는 뭐 루트 L분의 2의 사인 L분의 N파이 X, 그 다음에 에너지 고유값은 뭐 EML 제곱분의 N제곱, 파이 제곱, H바 제곱, 뭐 이렇게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상태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자연수를 갖는데, N이 1인 경우가 바닥 상태, N이 2인 경우가 1차 여기 상태, N이 3인 경우가 2차 여기 상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E1일 때고, 그때의 상태수는 몇 개가 있죠? 양자 상태수는 싸이 N, 싸이 1,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중도는 양자 상태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때 바닥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는 n이 1인 경우밖에 없는 거고 1차 여기 상태를 n이 2인 경우라고 했는데 1차 여기 상태 에너지를 갖는 다중도 함수도 여전히 1이고 그 다음에 2차 여기 상태를 보면 2차 여기 상태는 n이 3인 경우인데 n이 3, E3를 갖는 에너지, E3의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는 몇 개죠? n이 psi3 하나밖에 없죠. 이 경우도 다중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스테이트가 다 양자 상태가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레벨을 점유하고 있는 양자 상태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축퇴가 없다라고 양자역학에서는 얘기하고 우리 통계역학에서는 다중도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런 똑같은 무한우물인데 이 무한우물을 3차원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박스를 만들면 이 박스 안에 폭이 L인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안에 갇힌 질량이 M인 입자의 그 에너지 고유 함수, 에너지 고유 값을 계산해라.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배웠는데 요 놈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3차원인 경우는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그걸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 델 오퍼레이터는 미분연산자 ddx의 제곱 더하기 ddy의 제곱 더하기 ddz의 제곱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놈을 이제 우리가 변수 분리 파동함수 xy z의 함수가 될 텐데 요 놈을 x의 함수 곱하기 y의 함수 곱하기 z의 함수로 이제 변수 분리를 이렇게 해주면 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x에 대한 편미분은 요 놈만 미분을 하고 나머지 yz는 컨스턴트 y제곱에 대한 편미분은 y에 대한 놈만 y의 함수만 미분을 해주고 x하고 z의 함수는 컨스턴트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고 z도 마찬가지로 z에 대한 편미분은 z의 함수를만 미분을 해주고 xy는 컨스턴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2 곱하기 사인은 xyz 이게 이제 변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고 요 놈을 양변을 xyz로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요 놈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x분의 1의 d제곱 x dx제곱 더하기 y분의 1의 d제곱 big I dy 제곱 더하기 z분의 1의 d제곱 z dg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나눠졌으니까 에너지만 남고 제가 요 토탈 에너지를 ex 더하기 ey 더하기 ez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이제 ex 토탈 에너지는 ex 더하기 ey 더하기 ez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요 ex 에너지를 요 놈은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주면 되고 예를 들면 2n분의 h바의 제곱 x분의 1 d제곱 x dx 제곱이 요 2x하고 같다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그놈은 x 성분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d제곱 x dx 제곱에 2x 곱하기 라지 x 이거는 이제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하고 같죠. 그래서 그때 x의 해는 이 펑션 x는 루트 l분의 2에 사인 l분의 n1 파이 x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2m L제곱분의 N1제곱, 파이제곱, H바의 제곱. 마찬가지로 EY도 똑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EZ도 Y성분, Z성분, 똑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솔루션은 파동함수는 항상 XYZ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고, 에너지 고유값은 X, Y, Z 성분을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해서 얻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파동함수는 1차원 솔루션의 곱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 고유값은 1차원 솔루션의 합으로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무한우물에 갇혀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고유함수는 이렇게 XYZ를 곱해주면 되고 그때 퀀텀 넘버는 N1, N2, N3 그 다음에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EML 제곱에
n제곱 EML 제곱에 파이 제곱 H바 제곱에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더하기 N3 제곱. 요게 이제 3차원 상자에 갇혀있는 입자의 에너지 고유값입니다. 제가 이제 에너지 고유값만 들여다보면 이 에너지 고유값에서 이 2ml 제곱분의 파이 제곱 H바 제곱을 그냥 편의상 K라고 정의를 했고, 이때 바닥 상태는 어떻게 되죠? 바닥상 N1도, N2도, N3도 모두 자연수를 갖습니다. 1, 2, 3, 4, 5로 가게 되니까 바닥 상태는 N1도 1이고 N2도 1이고 N3도 1인 경우가 바닥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 상태는 N1, N2, N3가 1, 1일 때가 바닥 상태가 되고, 이거 이외에 또 다른 퀀텀 넘버 조합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111이 가장 바닥 상태고, 그때의 에너지는 3K. 바닥 상태는 이렇게 되고, 지금 요거 먼저 할게요. 1차 여기 상태는, 이제 1차 여기 상태는 1이 2개, 2가 하나. 1이 2개, 2가 하나가 되면 되니까, 그 가능한 조합은 2, 1, 1, 1, 2, 1, 혹은 11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그게 이제 1차 여기 상태가 됩니다. 2차 여기 상태가 되려면 2가 2개, 1이 하나. 그래서 얘는 221, 212, 122.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 이런 경우에 이제 바닥 상태의 다중도를 계산해주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1차 여기 상태의 다중도는 3개죠? 2차 여기 상태의 다중도는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3K, 그리고 그 바닥 상태의 다중도는 1. 1차 여기 상태는 다중도가 1 더하기 1 더하기 4, 그래서 6인가요? 6K. 그 다음에 다중도는 3. 그 다음에 2차 여기 상태는 에너지가 9K, 2제곱, 2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이니까 9K가 되고, 그리고 다중도는 3.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차원 무한우물하고 3차원 무한우물의 경우는 다중도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중도,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서로 다른 미시 상태, 그게 이제 다중도라고 정의했잖아요.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같은 연력학적 에너지를 갖는 미시 상태의 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양자 상태의 다중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차시, 2차 시에는 확률 함수와 다중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함수, 규격화된 정규분포 함수로부터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 함수에서부터 표준 편차 1시그마까지, 2시그마까지, 3시그마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값들을 갖는지, 정규분포 함수하고 표준 편차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퀀텀 스테이트, 양자 상태의 경우에 다중도는 같은 연력학적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라는 게 미시 상태의 수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 미시 상태 수를 양자 상태의 다중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차시, 2주차, 3차 시는 이원 모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원 모형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기에서도 배웠고 일반 물리에서도 배웠고 그런 내용인 자기 쌍극자 모멘트로 이루어진 개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쌍극자 모멘트 시스템의 다중도 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